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지난 시간 조미영 씨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MC를 이어맡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생활 12년 차. 하지만 한국 생활 아직도 너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금융 전문가 이상권 전무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성 씨는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금이요?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도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시행하거나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뭐 연금보다는 뭐 강금 쪽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상권 전무님께서 저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 거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숙제. 숙제. 네, 숙제가 맛보기 있습니다. 미션부터 저희가 한번 네. 알아보고 갈게요. 오늘의 맛보기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는 노후 보장 제도로 국가가 보장하는 땡땡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땡땡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땡땡 연금이 있다. 혹시 유성 씨 정답 알고 계신가요? 좀 뭐 이렇게 많아요, 연금이. 원래 하나인 거 아니었어요? 네. 3개나 있는 거. 이건 약간 그러면 문제를 저희한테 약간 혼돈하게끔 많이 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는 제가 좀 알 것 같은 게 저희 집에 자꾸 쪽지가 하나 날아와요. 뭘 좀 가입해라. 그게 네.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보긴 봤어요. 네. 네. 일단 유성 씨는 정확하게 아는 건 국민연금. 그렇죠, 그리고 국가. 나머지는 속임수 같다. 아니면 네.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전무님이 저희 집 가지고 노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전무님께서 준비하신 강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가실 텐데요. 유성 씨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강의 속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항상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 네, 전 맞힌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네. 저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또양님은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저 오늘 올해 31살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바라기로는 80세 이상까지 네. 살고 싶다라는. 그 꿈을 깨셔야 돼요. 그거보다 못 살아요? 보통 우리나라 현재 40대 여성들 기준으로 네. 이분들의 절반 이상이 네. 90 넘어까지 사세요. 장수 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도움 받아야죠. 요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도 굉장히 자기 앞가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 몸은 건강하게 90, 100세까지 살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것을 은퇴 파산이라고 그래요. 파산. 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 돈이 다 떨어져 버려서 확 파산한 와닿네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현재 가장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옆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요즘 은퇴 파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15년, 20년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전무님. 15년, 20년이면. 근데 다행히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방법이 네, 있는 거죠. 네. 노년에 돈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젊어서 저축을 많이. 능력이 있을 때 네. 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돈을 모으는 방식을 연금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들이 나이 들어서 전부 다 돈을 못 벌면 정부가 복지비를 다 내줘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부는 3가지 방법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죠. 동기부여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해주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연금으로 돈을 낸 거는
세금을 깎아줄게. 오, 그런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민연금. 아우 저 이거 네, 아, 맞췄잖아요. 네, 하나 네, 맞추셨죠. 뭐 상품 없어요? 예. 맞췄는데. 국민연금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하시잖아요.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노후를 준비하라고 기업도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기업연금이에요. 아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이 있군요. 예, 기업. 그걸 이제 더 정식 용어로는 퇴직연금이라고. 퇴직연금. 퇴직금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 스스로 준비해. 그것이 바로 개인연금.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잘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1층, 2층에 기업연금 혹은 퇴직연금, 세 번째 사적연금 혹은 개인연금을 해서 삼승집을 튼튼히 져서 네. 당신들이 노후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무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짜 강의 속에 답이 확실하게 있네요. 아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말이 맞았어요. 네, 확실하게 정답을 알겠습니다.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노후보장 제도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개인연금. 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아,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칭찬을 받고 좋네요. 네. 저는 그래도 연금이라는 게 그럼 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보통 그러면 직장 생활 할 때잖아요. 그때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내가 퇴직한 이후에 생활비로 빼쓰는 것을 미리 모두 다 합해서 연금이라고 불러요. 아.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일 수도 있고 네.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네네. 상품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품에 가입을 안 해도 내가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막 넣어놓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노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뭐 얼마씩 갖다 쓰고 이것도 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든 셀프 연금. 자기 연금에는 연금이지 들어가겠네. 그거는 제도나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그건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근데 국민연금은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아, 나 하기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이래도 해야 그래도 되는 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법정 퇴직금 제도예요. 아. 법으로 정한 제도예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받겠네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유, 무섭네. 아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연금은 이게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유성 씨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내는 국민연금료는 얼마가 되냐면 네. 내 급여의 9%예요. 월급에. 9%. 오. 그러니까 200만 원의 9%면 18만 원이 돼요. 많이 가져가네요. 많이 네. 되네요. 18만 원을 내가 10년간 내가 내면 네. 65세 이후에 내가 이제 연금을 받으면 매월 얼마씩 받냐면 23만 4천 원씩 받아요. 18만 원씩 냈는데 23만 4천 원씩 플러스 돼서 받는 그러니까 내가 그 거네요. 10년으로 한번 10년간만 딱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낸 돈은 2,100만 원 정도인데 네. 나중에 받는 건 2,800만 원 정도인데 이득이네. 여기에 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급여 200만 원의 9%라고 그랬잖아요. 네. 직장인인 경우에 네, 네. 절반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돼요? 회사에서 내주죠. 내는 거. 그러면 아까 18만 원에서 9만 원은 9만 회사에서 원 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10년간 낸 돈은 직접 낸 돈은 1,080만 원 정도만 내는데 나중에 65세에 내가 10년간만 받으면 아까 2,800이 넘으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무님. 예. 제가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겠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다 퇴직금 제도였었어요.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 해당해서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치 월급을 그냥 회사에 갖고 있고 기업주가 알아서 주는 것이 퇴직금 제도예요. 네, 근데 이런 제도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회사가 망하면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회사가 외부에 보관해야 돼요. 금융회사에. 그럼 회사가 망해도 어떻게 되겠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받을 거. 수가 있도록. 두 번째,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노후생활비로 쓰게끔 정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연금 형태로 가급적 받아가라. 그렇게 받아가면 더 혜택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고, 퇴직연금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치? 네. 우리 전무님 좀 빨리 만났으면 제가 네.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많이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왜? 회사를 취업하고 나가지고 자기 월급을 자꾸 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꾸 달래 그거를. 근데 그걸 회사 얘기해봐도 자꾸 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예. 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을 불리하게 하려고 법으로 정해놨겠어요? 혜택을 아니죠. 주려고. 그렇죠. 보호를 하려고 보호하려고. 법으로 정한 거기 네. 때문에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안전한 거예요. 네.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오. 네, 여기 보시면 1위가 주식이고 제가 투표했어요. 네, 저기다가. 네, 제가 한 거예요. 2위가 연금저축이에요. 오. 의외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저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좀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연금 저축 계좌. 연금저축 계좌. 계좌. 그 다음에 IRP. IRP. 예. 영어 IRP 는 너무 어려워요. 네,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인디비주얼, 발음은 안 좋습니다. 인디비주얼 개인 리타이어먼트. 더 어려우니까 네, IRP로 더 할게요. IRP가 더 네, 쉽네요. 그러니까 근데 연금저축 계좌나 IRP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직업적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직업적 제한이 초등학생도 없이 돼요? 초등학생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가입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연금 저축 계좌라는 거를 잘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계좌. 얘네는 뒤에는 계좌라는 문에 붙었어요. 계좌. 그러니까 은행 계좌. 은행 계좌. 네. 그렇죠. 네. 은행 계좌인데 우리가 적금 계좌라고는 안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금 계좌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네, 네. 근데 연금 저축 계좌, IRP 계좌라고 그래요. 계좌. 그러니까 계좌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구니예요. 과일 바구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연금 저축 계좌에서 펀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가입할 수 있어요. 아, 예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적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나누어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연금 저축 계좌나 IRP 계좌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구니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그 얘기는 오늘 말고 다음에. 그게 그러면- 중요한데. 나 네. 바로 전화해서 바구니 여러분들 만들거든요. 아쉽게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정말 아주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유성 씨 오늘 함께 촬영한 소감 어떠신가요? 와, 저는 사실 촬영이라고 왔는데 네. 나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정보들을 주신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네네.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주제별로 찾아서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이상권 전무님, 박유성 씨 수고하셨습니다.